만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오늘 전략에 대한 고민은요. 우리은행 WM그룹 박석현 부부장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부부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매번 이렇게 위클리 뷰 때 보다가 예. 이제 그 뷰를 연간 전망으로 예. 확대해서 길게 시계열을 늘려서 한번 또 매셔봤습니다. 올해 코스피가 70%나 급등을 맞습니다. 하면서 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또 충분히 오를 수도 있거든요. 내년은 좀 긍정적으로 지켜보시는지요? 올해 코스피가 지금 70%, 71% 지금 올랐죠. 코스닥도 35% 올랐는데 코스피 상승률의 절반밖에 되지는 않지만 글로벌 주요 시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코스닥도 올해 수익률이 그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최상위권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반기에는 조방원, 흔히 얘기하는 주도주가 이제 조방원이었고 하반기에는 이제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내년도에 한국도 거의 한 2% 정도 GDP 성장률이 호전이 될 것 같고 미국은 그 파월 연준 의장 의견으로는 2.3%까지 올해 1.8%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AI 과잉 투자 우려 반복적으로 앞으로도 지속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미국 기업 실적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전망치가 AI 반복 투자 우려에도 불구하고 초점은 실적이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 그 영업이익 전망치가 지금 지난해보다 19% 늘어난 그 298조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43%가 늘어나서 426조 원을 기록할 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굉장한 영업이익 상향 조정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현재 이익 전망치가 상당히 좋다 보니까 밸류에이션도 향후 12개월 기준으로 PER 값이 10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426조 원의 영업이익 전망치 아직 상향 조정이 완료된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추가적인 상향 조정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익 전망치가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그리고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는 코스피가 지금 레벨 대비 한 20% 정도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는 한 4,800포인트 정도까지는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 안으로 4,800포인트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전망은 기본적으로 한 6개월 정도를 전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상반기 정도에 한 그 정도 수준까지도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부부장님의 말씀으로 하면은 그러면 일단 기업들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 네. 지금 주가 싼 편이다. 네. 4,800포인트까지 우리 내년 상반기 때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내년에도 미국 주식보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요? 일단 올해 국내 주식시장이 완승을 거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미국 주식시장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한 17% 정도 S&P 500 지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올해 이제 많이 올라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한 2년간 미국 시장 대비 수익률이 좀 부진했기 때문에 상대적인 가격 매력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적적인 어떤 그 흐름을 보게 된다면 2023년도 이후에 지금 한 올해가 이제 거의 마감됐다고 본다면 한 3년 연속 S&P 500 지수는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 3년간 그 기록된 누적 수익률은 한 80%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대로 한국 시장 코스피의 누적 상승률이 지난해까지 좀 부진하다가 올해 이제 급등으로 인해서 3년 누적 상승률이 코스피는 한 84%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S&P 500보다도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제 출발선이 이제 거의 이제 비슷해졌다라고 보여지는데 당분간은 코스피가 미국 S&P 500 지수 수익률보다는 좀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큰 부분은 지금 현재 글로벌 전반적인 그 업황 전망 측면에서 가장 유망한 게 메모리 반도체 쪽인데 아무래도 코스피가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상당히적으로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합하게 되면 한 33% 정도의 시가총액 비중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력이 코스피를 조금 더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동을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게 이제 내년 연중 지속이 될 수 있을지는 좀 불투명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년 내내 이렇게 좋을지는. 그렇죠.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내년 1월 달에 예정이 돼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4분기 실적 시즌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메모리 반도체 주식을 중심으로 코스피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동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는데 관건은 1, 4분기 이후에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성장 전망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1사분기 이후에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그 달러화인데 지금 올해 달러화는 연간 전체적으로는 좀 약세, 달러 약세가 좀 기록이 되고 있지만 올해 하반기 이후로는 약간씩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달러화의 방향성이 어떻게 설정이 될지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 달러화가 만일 약세 흐름을 내년에도 지속을 할 수 있다면 코스피가 2, 4분기 이후에도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달러화가 강세 흐름으로 전환이 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위험 선호를 약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조정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 4분기 이후에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의 추가적인 상향 조정 여부 여기하고 함께 미국 달러화의 방향성이 어떤 방향성을 표시를 하게 될지 이 두 개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중요하겠다. 1분기 이후로 반도체 사이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부, 달러와 강세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 주목해 봐야겠다. 그래야지 또 내년 내내 좋을지 안 좋을지는 일단 1분기까지는 좋겠지만 그렇게 또 의견을 말씀해 주신 가운데 일단 부부장님의 의견으로는 내년에 기업 영업이익 좋아지니 1분기까지는 좋을 것이다가 이제 그렇죠. 가장 큰 주장이신 것 같은데 사실 기업 영업이익이 좋다는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잘해준다는 그렇죠, 맞습니다. 거고 또 반도체 사이클이 그만큼 이제 슈퍼 사이클 호조가 전망이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내년 1분기까지도 반도체가 여전히 좋을까요? 사실 올해도 지수는 이렇게 좋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소외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반도체 중심의 좀 상승 사이클이 계속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부에서는 내년도에 이제 주가 상승이 업종별 상승세가 좀 확산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긴 하지만 이익 모멘텀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고요. 내년도에 코스피 영업이익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426조를 기록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올해보다 한 129조 원 정도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증가분에 반도체가 80조 원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 하나가 전체 코스피 기업의 이익 증가분, 영업이익 증가분의 62%를 차지할 가능성이 예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기업, 이 두 개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 국내 기업의 시가총액이 33%이기 때문에 이 시가총액 비중보다 2배 정도 많은 이익 증가 기여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이 얘기는 아직까지 이 두 개의 기업의 내년도 이익 모멘텀에 대한 주가 반영도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도주의 어떤 교체, 이건 반도체 기업의 어떤 시장 주도 현상 이런 현상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미국 시장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지금 나오는 보시는 그래프는 S&P 500 반도체 업종의 2025년도 올해죠. 올해 EPS 증가율 시장 컨센서스 변화를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고 있고요. 26년도 EPS 증가율 전망치 변화를 녹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그래프 모두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도 반도체 기업의 EPS 성장률이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녹색이 훨씬 최근에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네. 올해 반도체 기업의 이익 성장률은 미국 쪽이 한 43%인데 내년도는 50%를 돌파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도 반도체 기업의 이익 모멘텀이 다른 업종을 압도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런 부분들이 한국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이나 두 시장 모두 반도체 기업의 상승 주도력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록색이 이제 2026년, 맞습니다. 파란색이 2025년인 5년입니다. 거죠. 예, 네, 예, 반도체 EPS 증가율의 그래프도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내년 뭐 1분기까지는 이제 좋겠지만 변수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지켜봐야 할 변수. 그러니까 1분기 이후로 반도체 기업들이 얼마나 돈을 벌지 그리고 그렇죠. 여기에다가 달러와 달러 강세 여부. 움직임, 예. 그렇다면은 그 두 가지 요인뿐만 아니라 내년 시장에 좀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요인을 또 추가적으로 꼽아주신다면요. 하나는 이제 AI 산업 이 과잉 투자 그리고 뭐 버블론 이게 이제 최근에 다시 좀 이제 진정이 되긴 했지만 완전히 이제 진정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이게 반복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AI 산업의 수익화가 이제 진행되는 시작이 되는 과정인데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오라클인데 오라클의 AI 투자에 따른 실질적인 실적 반영 시점이 2027년 이후부터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당장 이게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켜주는 요인은 분명 아닐 거고요. 내년 연간 전체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AI 관련된 기업들의 이익 성장 전망이 2년 후에 상당폭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예상치는 지금 현재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이익 성장 모멘텀에 대한 기대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 얘기는 AI 과잉 투자에 대한 논란이 계속 반복적으로 제기는 되겠지만 근간을 흔들 정도는 아니다라는 얘기고, 네. 변동성 요인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다소간의 변동성 요인이 있긴 하더라도 전반적인 그 흐름 자체가 AI 산업 투자를 중심으로 한 IT 모멘텀이 내년도에도 지속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미국 디스인플레이션 확인 여부, 여기다가 완화적 통화 정책 신뢰도가 확인될 수 있는지 여부까지도 우리가 또 변곡점으로 지켜보면서 내년에도 좀 성공 투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은행 WM그룹 박석현 부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